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퀀텀 회장 퀴스카 기초 세미나 담당자 권승빈입니다. 오늘 기초 세미나는 QER 소속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2학년이신 원찬호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원찬호님은 양자 오류 정정, 양자 시뮬레이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오늘은 Introduction to Classical Shadow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에서는 포항과 프리스킬의 Predicting Many Properties of a Quantum System from Many Few Measurements 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원찬호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의 양자정보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원찬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클래시컬 섀도우라고 하는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하고 그런 실용적인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왜 클래시컬 섀도우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동기가 첫 번째이고, 그것의 그 효율성을 어떻게 하면 그 검증할 수 있는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두 번째이고, 그리고 클래시컬 섀도우를 사용하는 방법, 이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클래시컬 섀도우를 어떻게 이제 실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응용법과 그리고 현재 그 챌린지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클래시컬 섀도우를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듯이 사실상 양자역학적인 현상은 그렇게 직관적이지 않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 또한 기존의 클래시컬 컴퓨터로는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그 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는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그 밀도 행렬에 그 원소들을 다 복구하는 방식이었고 그 뜻은 그 밀도 행렬의 그 모든 원소를 구현해야 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 모든 원소의 개수가 4의 n제곱계이고 그만큼을 저희가 측정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 큐비트가 5개만 있더라도 1024번을 측정을 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적은 측정 횟수로 어떻게 하면 양자 상태에 대해서 보다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그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개발된 방법이 클래시컬 섀도우입니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동시에 많은 성질들을 이제 프리디ክ팅을 한다면 그 특정 횟수랑 연관되어 있는 샘플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정리가 제가 그 퀴즈카 톡방에 올라간 그 네, 레퍼런스에 있으니까 혹시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PPT에 나온 이 정리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결국에 그 M개 옵저버블이 있을 때 그 개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측정 횟수와 높은 정확도로 그들을 프리딕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방법이 바로 클래시컬 섀도우라는 것인데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 보면은 요 옵저버블이 n개가 있을 때 사실상 측정 횟수가 로그 함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그 n개가 있으면 그것들이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스케일링이 됐지만 요 클래시컬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요감수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보다 적은 측정 횟수로 이들을 프리딕팅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여기 나온 그 대문자 B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놈이라고 하는 그 섀도우 놈이라고 하는 이것 그 관측한 그 옵저버블의 비례를 그 옵저버블의 그 놈의 비례를 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사실상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유니터리 채널이랑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측하고자 하는 그 옵저버블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요 입실론 같은 경우에는 에러율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옵저블과 그것의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 간의 차이가 이 입실론 안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보다 적은 측정 횟수와 높은 확률로, 높은 정확도로 저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클래시컬 섀도우를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시컬 섀도우는 크게 이제 랜덤 유니터리 메저먼트와 그것의 이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메저먼트, 즉 Z 베이시스 메저먼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고, 사실상 여기 이제 PPT에 나와 있는 과정들은 퀀텀 컴퓨터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여기서 얻은 클래시컬 섀도우를 클래시컬 컴퓨터의 메모리에 저장을 시키면 그 클래시컬 컴퓨터가 학습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그 양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랜덤 스크램블링이라는 방식은 저희가 알고 싶어 하는 양자 상태를 나타낸 밀도 행렬을 그 유니터리 채널을 통해서 랜덤 유니터리 채널을 통해서 이볼루션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옆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U로 U 대거가 되고 그것들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 하나의 상태로 붕괴가 될 것이고 거기서 저희가 사용한 랜덤 유니터리 메저먼트 채널의 그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가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클래시컬 섀도우가 됩니다. 이제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딱 스냅샷을 딱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을 얻어야 하는데 그 이유가 앞서 여기 정리해서 보아 같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그 측정 횟수랑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상 많이 측정을 하면 할수록 그 메저먼트 그 입실론 자체가 작아지는데 결국에 많이 측정을 하면 할수록 그것의 양자 상태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시컬 섀도우는 그 충분한 양을 얻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얻은 충분한 양의 그 클래시컬 섀도우들의 평균을 내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 이제 준비한 그 덴시티 매트릭스에 리니어 맵을 가한 것과 같은 수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느끼실 수 있듯이 여기에 인버스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에 그 로우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이 인버스한 그 맵을 리컨스트럭션 맵이라고 부를 건데, 이거는 저희가 어떤 랜덤 유니터리 메저먼트 서킷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가 다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예, 랜덤 유니터리 메저먼트에는 대표적으로 랜덤 파울리 메저먼트와 랜덤 클리퍼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먼저 랜덤 파울리 메저먼트 같은 메저먼트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여기 다이어그램 보시는 것 같이 조금 로컬리티가 낮은 로컬하게 작용하는 게이트가 많은 그런 서킷을 랜덤 파울리 메저먼트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측정 횟수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샘플 컴플렉시티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결국에 K가 로컬리티이고 이 샘플 컴플렉시티가 K에 지수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그 로컬리티가 낮은 그런 로컬한 옵서버블을 프리딕팅 할 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그 양자 컴퓨터들은 대부분 이제 G베이시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을 하기 때문에 X나 Y에 대한 그런 옵서버블에 대해서는 그 로컬한 클리퍼드 게이트를 적용을 시킴으로써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랜덤 크리퍼 매저먼트인데,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이어그램이 굉장히 이제 큐비트에 글로벌하게 작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제 생기실 수 있는 것이, 아까 그 파울리 매저먼트처럼 그 로컬리티에 의존을 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이제 샘플 컴플렉시티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다행히도 여기 이제 그 섀도우 놈이라고 하는 것이 필베르트 슈미트 롬이라고 하는 이 트레이스 5 제곱이라고 하는 것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시스템의 사이즈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이제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에 저희가 이제 큐비트 수에는 독립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 실험을 하는 횟수와 그 측정하는 횟수가 이제 일정하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에 옵저버블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 랜덤 크리퍼 매저먼트가 그 측정 횟수는 지수적으로는 그런 지수적으로 늘어날 그런 여지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랜덤 클리퍼 매저먼트는 저희가 이제 로우 랭크 옵저버블을 프리딕트 할 때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대표적으로 이제 프로젝터나 아니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그 퀀텀 피델리티 실험에서 이제 많이 쓰이는 것으로 네, 많이 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예,
사실 여기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그 랜덤 클리퍼 매저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로컬리티가 높기 때문에, 사실 인탱글먼트가 너무 크면은 이 퀀텀 에러나 퀀텀 노이즈에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랜덤 파울리 메저먼트와 랜덤 클리퍼 메저먼트 사이에 그 적당히 인탱글먼트 된 그 서킷을 구조화시키고 저희가 원하는 그 옵서버블에 대해서 잘 그 회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에 중요한 것이 그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그 랜덤 유니터리 서킷의 그 인탱글먼트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랜덤 유니터리 메저먼트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클래시컬 섀도우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어떤 이점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들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키스카 톡방에 올라간 그 논문에 있는 그 실험들인데,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랜덤 클리퍼 메저먼트를 사용을 해서 GHG 피델리티를 측정한 실험입니다. 여기선 이제 클래시컬 섀도우와 이제 뉴럴 네트워크 퀀텀 스테이트 토모그래피라고 하는 이제 방법을 비교했는데, 여기 이제 피겨 A를 보시면 그 GHG 스테이트를 구성하는 그 얽힌 큐비트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NNQST 같은 경우에는 폴리노미얼리하게 증가를 하지만, 클래시컬 섀도우는 그 측정 횟수, 그 실험 횟수, 그 이제 측정 횟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큐비트 시스템이 커져도 클래시컬 섀도우는 그 메저먼트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여기서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요 피규어 B 같은 경우에는 이 correct behavior에 대해서 클래시컬 섀도우는 이 피델리티를 잘 따라가고 있지만, NNQST 같은 경우에는 그 에러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로부터 멀어진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제 클래시컬 섀도우의 효율을 나타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랜덤 파울리 메저먼트를 사용을 한 그 실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는 이제 레티스 쉰그 모델이라고 하는 입자 물리학에서 이제 중입자와 전자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그 모델을 퀀텀 시뮬레이션한 그 실험을 클래시컬 섀도우로 그 효율을 증명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이제 피규어 A와 같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해밀토니안의 그 분산을 호스트 펑션 삼아서 그 베리에이션의 파라미터를 이제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이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하였는데, 사실상 이것들을 계산을 하려면 이제 for local Pauli observable에 대한 그 기대값을 모두 계산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피규어 B에 보시면은 요 일단 클래시컬 섀도우 자체만 보면은 일단 시스템 사이즈가 증가할수록 실험의 수는 굉장히 적게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래시컬 섀도우 자체는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이 실험 횟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라는 것을 이제 명시하는 실험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서 이제 또 조금 눈여겨야 할 부분이, 클래시컬 섀도우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랜더마이즈 된 버전이 있고 디랜더마이즈 된 버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처음 봐서 이제 좀 놀랐습니다. 그 랜더마이즈드 된 클래시컬 섀도우가 디랜더마이즈 된 클래시컬 섀도우보다 더 많은 측정 횟수를 요구하고, 사실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디랜더마이즈된 클래시컬 섀도우 또한 랜더마이즈된 버전에 비해서 또 높은 효율을 보일 수 있다라는 이제 것을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결론은 이제 이런 로컬한 옵서버블에 대해서 이 클래시컬 섀도우를 이행하는 데는 분명한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시컬 섀도우는 이와 같이 이제 많은 양의 옵저버블을 적은 측정 횟수로 그 정보를 얻어낸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강점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로컬 옵저버블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할 때, 현재 퀀텀 디바이스는 반복적으로 그 옵저버블을 측정을 함으로써 그 기대값을 계산을 하지만, 클래시컬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랜덤 유니터리 메저먼트를 사용을 해서 로그 함수에 비하는 그런 측정 횟수를 가지는 것 때문에 그런 기대값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클래시컬 섀도우가 꼭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그 논문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만약에 옵서버블이 로컬하지 않고 그 섀도우 놈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은
클래시컬 섀도우가 그런 어떤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나 이거 보고 네. 있을까? 예. 예를 들자면은 그런 파울리 스핀 체인이라고 하는 그 물리학의 모델에서 그 파울리 옵저버블을 측정을 할 때 그 클래시컬 섀도우는 오히려 그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그 측정 횟수가 늘어나지만 직접 측정하는 방식인 그런 다이렉트 스핀 메저먼트에서는 오히려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도 더 적은 측정 횟수로 더 효율적인 방법을 드러냈다는 점에 대해서 클래시컬 섀도우가 꼭 만능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한 레퍼런스이고 예, 사실상 2번은 오늘 톡방에 안 올라갔는데, 저는 좀 1번의 요약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을 읽다가 약간 요약된 그런 것들 보고 싶으시면 2번 논문을 한번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랜덤 expectation value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랜덤한 유니터리를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네. 혹시 그 유니터리 T 디자인은 여기서도 활용이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아, 유니터리 T 디자인이요? 아, 네, 모르시면 아,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님 혹시 어, MK 옵저버블에 대해서 로그 M으로 측정 횟수가 증가하는 이유가 혹시 뭔가요? 아, 그거는 네, 사실 제가 그 수학적인 증명까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래도 음, 일단은 그런 양자 컴퓨터를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런 기존의 그 토모그래피에 대해서 동시에 측정하고 그 중첩 사용하는 데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적은 측정 횟수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학적인 증명을 통해서 로감수적으로 증가하는지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저희는 3분 후에 저널 클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